지금부터 제24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선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자매시 의회인 강릉시 의회와의 합동연수회에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수에는 강릉시 의회와 우위를 돈독히 하고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나눔을 통해 양 의회가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경제는 실업률 증가와 투자 감소, 미중 무역 갈등 등 대내적 악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 속에 제8대 의회가 출범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더 가깝게 소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소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제244회 제2차 정례에는 2018년을 총결산하는 회기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을 평가하는 한편 2019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는 의회에 부여된 법적 의무적 권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정책사항 및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잘한 부분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고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가감히 지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전시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기회로 삼아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가 우리 안양시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해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됩니다.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산불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독거노인, 장애우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 모니터링 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박달력 추진위원회 한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 기인초등학교 김영애 조현진 선생님과 4학년 5반 6반 학생 여러분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1일간 실시되는 제24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집회로서 11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 주체가 되어 집행기관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2019년도 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 등의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43회 임시회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복실현 지방자치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의견서 처리 결과 등 기타 보고서 5건 등 총 2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어제 이채명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호건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신청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1345구동 더불어민주당 이호건입니다. 제244회 본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인과 귀인초등학교 김영애, 조현진 선생님,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안양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 중 첫 번째로 안양예술공원 명소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이 없는 샘이 마르지 않는 산업이라 합니다. 안양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안양에 명소가 없습니다. 안양의 대표적인 명소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양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안양예술공원 명소화는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안양예술공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관악산과 삼성산이 어우러져 있어 주변 경치가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김중업 박물관, 공공예술작품, 서울대 수목원 등 예술적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볼거리가 다양하고 공원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산 코스가 있어 등산객 나들이객이 많으며 지난날 안양 유원지로 명성이 있어 인지도가 높은 장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및 관광상품 개발 부족으로 머물다 가는 외부 관광객 유치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광명시의 광명동굴, 의왕시의 호수변 레일바이크 등 인근시 관광지 개발로 인해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관광 경쟁력이 또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안양시는 안양예술공원을 명소로 개발하여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먹고 쓰고 머물고 가는 명소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야 합니다. 안양예술공원이 갖고 있는 교통불편, 산림훼손, 다세대 및 별장식 주택 건립, 전담부서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안양예술공원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완벽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양예술공원에 대한 기반 기초시설에 대한 현황 등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주차 면수, 건축 물수, 업소 형태, 예술 작품 수 등 시설물을 파악하고 평일 주말 통해 인수, 통양 차량 수, 등산객 수, 수목원 입장객 수, 박물관 이용객 수, 예술작품 관람객 수 등 인적 통행량을 조사하여야 하며 예술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횟수, 일반 행사 수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문화관광부서 조직을 확충해야 합니다. 관광산업의 가시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인원 보강,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관광팀 직원은 6명으로 관광 업무 외에도 문화재 관리, 종교단체 행사 지원, 영화 상영관, 공연장 등록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지자체 중에서 우리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타시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관광개발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문화예술 업무와 관광 업무를 분리하여 관광과를 신설하거나 안양예술공원팀 또는 관광개발팀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제의합니다. 셋째, 예술공원을 순환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 실시를 제안합니다. 예술공원 교통공간은 양방통행과 일방통행로로 분리 지정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면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는 항상 혼잡하고 교행하기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차량 동행 방식을 모두 일방 통로로 변경 운행한다면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참조하겠습니다. 공원 내 일방 통행 순환 도로가 된다면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하천 건너편 상가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제안한 안양예술공원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문화관광부서 조직 확충, 예술공원을 순환하는 일방통행로 실시 등 세 가지 항목은 안양시에서 준비 중인 2019년도 안양예술공원 관광종합계획 수립 요격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관광은 근대 이동이라고 말한 철도로 낙선했을 병원처럼 안양시로 많은 관광객이 대이동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우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양시의회 견학을 위해서 방문해 주신 기인초교 인솔교사님 및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한희덕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방청인을 환영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459동 지역구 최우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244회 정례회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농 집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계획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도로, 공원, 녹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020년 6월 말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될 경우 7월 1일부로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7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도로, 공원, 녹지 등 약 60개소 6.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7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원은 근린공원 11개소 5.9제곱킬로미터로서 미집행시설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3,300억 원의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가용 재원은 없고 재원 확보 방안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산동에 위치한 임공 및 내곡공원은 사유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19개월 후로 다가오는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공원 해제로 세금 등 주민의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난개발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명시된 도시공원 부지의 개발 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민간 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을 하고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제한하는 바입니다. 이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가 공원 기부 체납 비율 70%를 확보하고 주민의 편익시설을 제공받음으로써 일몰제에 따라 봉착한 공원 조성의 어려움을 지속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민간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사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평촌 평안 귀인 범계 갈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귀인초등학교 김영애, 조현진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들의 의회 견학을, 단체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에 기회 주신 김선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사회의 바른 언론 알리기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당청석을 찾아주신 박달동 주민 여러분 포함한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 사무감사 등 제2차 정례 준비에 연임이 없으신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최대호 안양시장님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최근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2014년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과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최대호 시장님이 제주도 여행 중 포장마차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던 중 지난 8월 29일 최대호 시장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포장마차에 무단 침입하여 입건되는 등 이 사건은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 그리고 언론과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자유한국당 소속 8명 의원 전원은 지난 9월 19일 성명서를 내고 최대호 시장은 세월호 침몰 당시 제주도 술자리의 진실을 안양 시민에게 명백히 밝히라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22일 이곳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정의 불편했습니다 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거짓말하게 되면 나 시장 직분이 아니고 정치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안양시 확대 간부 회의에서도 제주도 포장마차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제주도 포장마차에 가지 않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주도 포장마차와 관련된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에서 소환을 통보한 지난 13일 경찰 출석에 불응하였으며 경찰은 최 시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구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고 검찰도 경찰 수사를 뛰어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경찰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최대호 안양시장 2차 경찰 소환 불응, 자진 출석과 강제 구인 기로회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제주도 포차 사인 최대호 시장 필차와 일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주도 포장마차 성산포 포장마차의 천막에 써진 최대호 안양시장 명예의 사인이 국가수의 필적감정결과 최 시장의 필차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대호 시장님은 안 갔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출석해서 소환에 응해 결백을 주장하면 되는데 경찰의
출석 요구를 2번이나 불응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론죽표를 위해 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최대호 시장께서는 결백을 주장하시면서 무엇이 두려워 경찰서 안에 2차례나 불응하셨습니까? 무슨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시간 끌기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십니까? 안양시민의 수장으로서, 공인으로서 공권력에 대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장님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으려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오늘이라도 경찰서 안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스마트하게 응하시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셔서 지역사회와 특히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시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5분 자유발언을 하신 3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집행기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회기로 지난 11월 5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와 같이 오늘 11월 20일부터 다음 달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서정열 의원과 이성호 의원 이상 2분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등의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과 더불어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로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4회 정례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산 7기 시정운영의 기본 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입니다. 지난 7월 안양시장으로 취임하여 넉 달 반이라는 기간은 시민들과 약속한 정책들을 꼼꼼히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시민 행복 앞당기기에 단 1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정부는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고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에 포용국가를 선포하였고 함께 잘 살게 나라를 만드는 데 집중하여 2019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 건설과 맥을 같이 하면서 진정한 시민 행복이 무엇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고민하였습니다. 바로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스마트한 도시 안양을 건설하며 시민 한 사람도 소외받는 일 없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받는 안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정 운영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시민 행복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금년도보다 7.5% 증가한 1조 4,5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시민이 주인되는 안양,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모두 함께 잘 사는 안양,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 등 5대 정책 비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신뢰와 성실에서 갖춰서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 시민 행복을 앞당기는 데 주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 편성 관련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주인되는 안양입니다. 시민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내가 사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내 이웃의 이름을, 아픔을 공감하는 따뜻하고 시민 주도적인 안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격이 없는 소통과 적극적인 경청으로 시민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민 참여 원탁회의 운영, 도시 재생학교 운영 등 공감행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 동별로 시민이 제안한 사업들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 동호회를 지원하여 마을이 활기가 넘치게 하겠습니다. 둘째,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입니다. 내 삶과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을 만들기에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임산부에게는 임신 축하금 지급, 산모에게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아동수당 지급, 어린이집 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책임지게 학교급식비 지원, 고등학교까지 신입생 무상교복 및 체육복 지원, 초중고교 교육환경 개선, 학생 동아리 운영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인생 이모작 시대 동반자 안양을 구현하기에 신중년 일자리팀을 신설하였으며 베이비 부모 세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일자리를 개발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력있고 여유로운 신노년기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안양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행복해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서민과 소상공인, 청년 세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수 및 인도관의 청년 스마트 차원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 일자리, 문화생활 여건 등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펀드 300억 원 조성, 전통시장 내 청년 야시장 조성 등 청년이 살기 좋은 젊은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안양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골목 상권 활성화와 지역 자금 역의 유출 방지를 위해 안양 산업상품권 보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안양 8동 명항마을, 박달 1동 정원마을, 석수 2동 뉴타운 해제구역의 노화된 도심 등을 특색 있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중심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도 함께 잘 사는 안양을 만들어가기에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으로 이동권 보장 및 문화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생활일자리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인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 관양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리모델링하여 노인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을 가족센터로 확대하여 마을의 소통 강화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공공일자리 개발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 및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의 전기레인지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수업 및 도시숲 조성,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감독, 도로 물 세척 및 비산먼지 제거, 산수차 임차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송, 여성, 먹거리, 환경, 교통 등에 관한 안전 폴리스선을 신설하여 안전공학대를 형성하고 안전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도시 안양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입니다. 시정운영의 핵심 가치인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조성하기에 스마트 시티카를 신설하였으며 박달 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해 박달 스마트밸리 제한 수용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도시 안양을 만들기에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균형 발전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달 권역 및 비산 권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광명역과 연결되는 인천 지하철이 안양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공영시설 및 유지관리비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녹색 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구도심 주택밀집지역 및 상업지역의 주차장 훼손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및 단독주택 지역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지는 도시를 만들기에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고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 병목안 캠핑장 편의시설 확충, 어린이 놀이터 생태공원 및 도시공원 조성 등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불망 초심이요 울레기 사명이라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처음 먹은 마음인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이 통하도록 중심을 잘 잡아 2019년도 시정 운영을 바르게 펼쳐나가겠습니다. 근본 제출된 2019년 예산안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예산은 시민에게 보다 사랑받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집행부 함께 미래를 고민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내년 예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경제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안양시장 최대호. 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인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의장에서는 피켓 시위 등 의원들의 의사표명에 영향을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종근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 1조 3,489억 원보다 1,018억 원 증가한 1조 4,50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는 1조 953억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1조 388억 원보다 5.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554억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3,101억 원보다 14.6%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의 주요 변동 요인으로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18년 본예산보다 2% 증가한 3,794억 원으로 주민세는 8.4% 증가한 167억 원, 재산세는 6.2% 증가한 1,182억 원, 자동차세는 6.6% 감소한 874억 원, 담배 소비세는 17.2% 감소한 260억 원, 지방소득세는 9.8% 증가한 1,222억 원, 지난년도 수입은 0.4% 증가한 9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원, 조정교부금은 65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2018년 본예산 대비 343억 원이 증가하여 국고 보조금은 2,602억 원, 도비 보조금은 814억 원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보조금 수입 및 순세계 이행요금, 기타 회계 전입금 등의 증가로 총 4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 예산의 34.6%인 3,794억 원, 세 수입은 4.8%인 520억 원, 지방 교부세는 11.5%인 1,260억 원, 조정교부금은 9.4%인 1,029억 원, 국고보조금은 23.8%인 2,602억 원, 도비보조금은 7.4%인 814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8.5%인 934억 원 등 총 1조 9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5.5%인 1,693억 원, 정책사업비는 77.7%인 8,517억 원, 재무활동비는 6.8%인 7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18년보다 8.6%가 증가한 1,283억 원입니다. 수도 사용료 등 사업수익 508억 원, 시설 분담금, 순세계 잉여금 등 자본적 수입 775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8억 원, 급수공사 등 투자사업비 54억 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87억 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8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보다 14.8% 증가한 1,040억 원으로 하수도 상료 수입 등 사업수익 539억 원, 대여금 회수 등의 자본 수입 501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45억 원,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 등 투자 사업비 142억 원, 하수 처리장 약품비 등 경상 사업비 372억 원, 보조 사업비 및 재무활동비, 예비비로 4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75억 3천만 원으로
일반에게 전입금 46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28억 8천만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두루미 명왕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16억 6천만 원,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 뉴딜 사업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에게는 788억 5천만 원으로 일반에게 전입금 219억 5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444억 9천만 원, 국고 보조금 및 공공요금 이자 수입 124억 1천만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 68억 원, 매곡공원 조성 사업 6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예계는 330억 2천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주차요금 수입 55억 2천만 원, 교통유발 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수입 70억 원,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등 205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버스 정보 시스템 설치 사업 10억 원, 도로 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비로 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5억 4천만 원으로 일반에게 전입금 30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4억 9천만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에는 순생애 이교금, 융자금 회수 등 1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생활 안정자금 융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8,600만 원으로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기획경제실장 이종근. 이종근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채명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11월 19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과 제출 예정으로 있는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로 총 9명 이내에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채명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계속하여 의사 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님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의원, 음경택 의원, 보상경위원회 이명란 의원, 이채명 의원, 서정열 의원, 김필려 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옥 의원, 강기남 의원, 최우규 의원 이상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애결 의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사 일정 제6항 후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집행기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새 예산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후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보고되는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